프랑스 매체 르파리지앵은 리그앙 16라운드 직후 이강인에게 평점 10점 만점 중 3점을 줬습니다. 팀 내 유일한 3점대 평점을 부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체는 이강인의 이날 경기력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기는 어려웠다며 좋은 모습이 있었다고 해도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 너무 중립적이었고 애매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날 이강인의 활약상을 돌아보면 고개를 갸웃할 만한 평가라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날 이강인은 풀타임을 소화했을 뿐만 아니라 측면과 중원에 걸쳐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88.6%의 패스 성공률과 키패스 2개로 팀 내 2위, 크로스 성공 2개로 팀 내 1위 등 공격의 활로를 뚫는 데 애썼습니다. PSG의 이날 유일한 득점이었던 페널티킥을 유도해낸 기점 패스도 이강인이었습니다. 공격뿐만 아니라 무려 16차례나 볼 경합에 나서고 2차례나 태클을 기록하는 등 수비적으로도 힘을 보탰습니다. 소파스코어, 품목 등 스탯을 기반으로 평점에서 7점으로 비교적 높은 평점을 받은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3점에 불과한 굴욕적인 평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답답한 파리 생제르맹의 맥을 뚫어주는 이강인인데요. 후반 48분 오른쪽에서 환상적인 크로스로 비티냐에게 택배 크로스를 전달하였고 비티냐가 마무리 지으며 드디어 앞서 나가는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오른쪽으로 자리를 옮긴 후 바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답답한 PSG 공격의 활기를 불어넣는 이강인 선수입니다. 후반 60분에는 비티냐에게 패스를 받은 음바페가 멋지게 가마차기 슛을 시도하며 골망을 갈랐습니다. 음바페의 추가골이 나오면서 2대0으로 앞서 나가는 PSG인데요. 후반 63분 현재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평점을 살펴보면 7.7점을 받았는데요. 터치 48회, 패스 성공률 92%, 키패스 3회, 어시스트 1회, 빅찬스 창출 1회 등 맹활약을 펼치며 파리 생제르맹 승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경기 후 현지 매체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프랑스 매체 막시풋에서는 비티냐, 음바페, 다닐로에 이어 4번째로 높은 평점을 부여했는데요. 킥오프 시 왼쪽을 주로 맡았던 한국 선수 이강인은 몇 차례 좋은 스루 패스에도 불구하고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후반 들어 오른쪽 측면으로 자리를 옮긴 이강인은 비티냐에게 결정적인 크로스를 포함해 몇 차례 좋은 크로스를 넣으며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3점이라는 이례적 최악의 혹평을 부여한 망할 르파리지앵은 이번에도 짜게 점수를 부여했는데요. 음바페, 비티냐에게 7점을 부여하고 에메리, 마르키뇨스에게 6점을 부여했습니다. 에메리는 통계적으로 아쉬운 활약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말이죠. 엄청나게 주관적인 평가를 일삼는 르파리지앵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활약으로 가장 높은 평점을 받고 있던 다닐로에게 5.5점을 부여하는 막장 평점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강인도 동일하게 5.5점을 부여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잘한 선수들에게 최악의 평점을 주는 르파리지앵인 것 같습니다. 이강인에 대해서는 전반 45분 동안 너무 중립적이었던 이강인은 후반전에는 오른쪽에서 더 많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는 좋은 크로스로 비티냐에게 첫 골을 선사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카마라에게 추가골 기회를 잃기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레키프에서는 음바페, 비티냐에게 7점을 부여하고 다음으로 이강인 선수에게 6점을 부여했습니다. 레키프는 이강인의 활약에 대해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국의 왼쪽 측면 미드필더 이강인은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비티냐에게 결정적인 크로스를 배달했습니다. 그는 또한 동료들을 위해 여러 차례 좋은 움직임과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후반에는 오른쪽 측면으로 내려와 비티냐를 위해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90분에는 하무스가 그를 대신해 투입되었습니다. 파리펜스에서는 음바페 7.5점, 비티냐 7점, 이강인 6점을 부여했는데요. 이강인에 대해서는 그는 많은 노력과 시도가 있었지만 항상 정확성이나 자동성이 부족하여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비티냐의 선제골을 만들어주었습니다. 구공민 프랑스판에서는 음바페, 비티냐에게 최고 평점 7점을 부여하고 다닐로, 이강인에게 6점을 부여했습니다. 이강인은 계속 출전하며 경기에 꾸준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반전에는 수줍어하며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던 이강인은 하프타임 이후 경기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오른쪽에 배치된 그는 혼란스러운 움직임과 날카로운 패스로 상대의 수비를 괴롭혔습니다. 비티냐가 터트린 선제골을 도운 것도 바로 이강인이었습니다. 유쾌한 스윙 크로스가 포르투갈 선수를 페널티 박스 안에서 완벽하게 찾아냈습니다. 정말 멋진 선물이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우리는 힘든 경기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선수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방어적인 팀, 무엇보다 체력적이고 파워가 있고 빠른 팀을 공격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반전 내내 높은 템포로 연주해야 했고 후반전에는 공간이 열렸습니다. 전반에 공을 잘 옮겼지만 공이 없으면 움직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공간을 차지하고 움직임을 완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더 지능적이고 효율적이며 더 정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반전을 매우 잘 시작했고 상대 선수들이 공을 쫓게 함으로써 피곤하게 만들었고 그것은 결국 경기 후반에 우리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득점을 열 수 있었고 나는 우리가 이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리 생제르맹 같은 클럽에서는 선수 한 명에게 너무 많은 부담감과 강도가 있습니다. 이번 휴식기를 선수들이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휴일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른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파리 팬들 모두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 그들과 클럽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축제 시즌이 되기를 기원하고 싶습니다. 이어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의 어시스트에 대해서도 발언했는데요. 선제골 과정에서 나온 이강인의 어시스트는 이강인에게 쉬운 패스였다면서 그의 기량을 칭찬했습니다. 이어 왼쪽 미드필더로 경기를 시작한 이강인은 나쁘지 않은 경기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전에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면서 선수들에게 이런 면을 원한다. 한 명이 여러 포지션을 소화한다면 상대에게 혼선을 줄 수 있으며 교체 없이도 경기 상황을 바꿀 수 있다. 선수들에게 야망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다재다능함을 주목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메스와의 경기 전에도 이강인에 대해 발언했었는데요.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어 팀에 매우 중요한 선수라면서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으며 수비 능력도 있다. 더불어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안다면서 이강인의 활약에 만족감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강인은 올 시즌 PSG로 이적한 뒤 리그1과 챔피언스 리그를 모두 합해 15경기에서 2골 2도움을 기록하며 2023년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에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강인이 킬리안 음바페의 생일 파티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프랑스 매체 카날과 인터뷰에서 밝히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음바페의 생일을 맞이해 음바페의 아버지가 이날 경기장을 찾았는데요. 또 음바페의 동생인 에단 음바페가 후반 추가 시간 그라운드를 밟아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음바페와 함께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메스전 맹활약을 펼친 이강인은 프랑스 매체 카날과 경기 후 인터뷰에 임했습니다. 경기 전부터 우린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좋은 해결책을 찾았고 승리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승리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음바페가 넣은 골에 대한 물음이 이강인에게 던져졌는데요. 이강인은 음바페의 골은 굉장했다며 우린 익숙하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생일 파티에 가지 않는다고 답변한 이강인인데요. 찐케미 브로맨스 파트너 음바페의 생일인데 가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올 겨울 이적 시장에서 행보를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이강인이 프랑스 컬렉션이 아니면서도 높은 인기와 실력에 배가 아픈 건지 모르겠는데요. 가족끼리만 하는 생일 파티이길 바라봅니다. 인싸 이강인 선수가 안 깔 리가 없을 텐데 지난번 네이마르 떠날 때 초대받아서 보복인가요? 암튼 우리 이강인 선수 다치지 않고 주변 잡음에 신경 쓰지 않고 맹활약 해주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1월 4일에는 툴루즈 원정 경기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1월 15일 월요일 바레인과의 아시안컵 첫 경기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이강인 선수 부상 없이 맹활약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